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스탁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뉴스들 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은 대체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물론 거래소 해킹 관련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G20에서든 우리나라 정부에서든 명확한 규제가 나와서 현 은행들 수준의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이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투자를 한다, 저기에서 투자를 한다 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현 상황에 대해서 한 줄로 잘 표현해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온 뉴스도 있고 그 이전에 나온 뉴스들도 있어서 날짜도 다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인도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자 글로벌 이코노믹스 기사인데 인도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던 조치를 취소하고 금융시장의 정규 상품으로 간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시세가 폭등했다라고 기사에 워딩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한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는 다양한 자산 유형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도 그중 하나라는 사실을 수뇌부에서 깨닫기 시작했고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처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인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서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해제는 이미 정해진 방침이며 지금은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금 출처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정식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리하기에 가장 수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압축한 상태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원문에는 오타가 좀 많은데 급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기사 내용처럼 인도 재무부를 비롯해서 인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돌아서 준다면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많은 시장이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이니 해당 기사 내용처럼 이 내용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빗썸이 일본과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세울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빗썸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딱히 좋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빗썸 하면 한국에서 상당한 위치의 거래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빗썸이 태국에는 올해 10월, 일본에는 내년 2월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태국증권거래위원회와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 운영 허가 획득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영국 쪽에도 거래소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영국의 빗썸 유럽법인을 설립해서 거래소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빗썸이 사업 무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빗썸이 해킹을 당하기도 했고 보안이 안 좋고 내부적으로 꾸리꾸리한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기사의 본질을 한번 본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퍼붓는다고 이문이 남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판다고 이득을 얻기도 힘들 것입니다. 빗썸이 태국, 일본, 영국 등의 거래소를 세우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지역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 동남아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앞선 인도 관련 기사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옆에 태국 관련된 내용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미 6월 15일에 나온 기사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7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승인을 합법적으로 근거하는 법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6월 7일에 의회에서 승인되었는데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면허 요건, 수수료 및 할증료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법 및 ICO 자금 조달을 발표했고 승인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인도네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베트남 등등 동남아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럽과 미국의 이슈입니다. 토큰 포스트는 7월 6일자, 이게 이제 토큰 포스트 7월 6일자 기사인데, 네덜란드 최대 ETF 업체가 규제기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든 업체는 플로우 트레이더스라고 하는 업체로 유럽 최대 상장지수 펀드 거래 업체인데,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청이 암호화폐를 자산 유형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업이 이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함께 띄워드리는 것은 한국경제 7월 13일 어제자 기사로 트럼프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 실무자로 구성된 시장 무결성 및 소비자 사기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TF에 미국 법무부 부장관을 비롯해서 사법당국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등이 업무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암호화폐 관련 사기로부터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고 규제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가속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가 현재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투데이 어제자 기사로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기관 투자에 참여가 확대되면서 저가의 코인을 사 담으려는 하락 압력이 커지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최근 전문가들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5,000달러를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관 참여 확대가 오히려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것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꼭 그렇게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한지 이번 폭락 때문에 안 좋은 결정을 하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를 꼭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참 씁쓸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사서 훨씬 더 비싸게 팔아도 충분히 이문이 남을 텐데 이렇게 꼭 개미 투자자분들을 다 쥐어짜야지만 속이 후련한지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제작을 하면서 저도 답답을 해가지고 좀 흥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미 좀 그만 털고 좀 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까지 블로겐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